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국의 지도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계엄 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미국 예일대와 UCLA에 한국불교학 발전기금으로 65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해외 한국 선불교 연구를 촉진시켜 선명상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의 오지 마을에 20번째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가진 영심초등학교는 한국불교와 캄보디아 청소년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과 선화권 간 오랜 갈등으로 설 자리를 잃은 선화권 소속 사찰 스님들에 대한 권리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조계의장 주경 스님은 임원진에 대한 사면복권도 고민해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BBS 유리강세기는 사찰과 지역경제의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한 전남 구례의 화엄사 사례를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은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국 혼란을 안정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5개 종단 대표들이 모인 만찬 자리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깊고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과 그 짧은 시간에도 이렇게 그야말로 급박한 그런 상황을 조기에 일단은 첫 번째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국회를 또 이렇게 방어해 주시는데 큰 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스님은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종교계에서 미리 대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도 있다며 앞으로 국민과 함께 우리 종교 지도자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국민들이 IMF 금융위기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건 그 뒤에 종교계의 기도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종교계가 앞으로도 국민의 버팀목 역할이 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우리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위해서 우리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좋은 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천주교 이용훈 주교와 개신교 정서영 목사, 원불교 나상호 교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해외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미국 예일대와 UCLA의 한국불교학 발전을 위한 기금 65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수불 스님과 안국선원 신도들의 노력으로 다시 한번 한국 선불교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발화점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간화선 수행의 대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이 미국 대학 내 한국 불교학의 발전을 바라며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된 기금은 모두 65만 달러로 예일대에 50만 달러, UCLA에 15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진우 스님은 숭산 스님이 한국 선불교를 세계에 알린 이후 그 명맥을 이어가는데 수불 스님과 안국선원의 도움이 크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 불교가 생존하는데 또 한국 불교, 선불교가 특히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수불 스님과 또 안국선원 또 신도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국 선불교를 미국에다가 이제 다시 알리는데 이제 또 발화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금은 지난 10월 진우 스님이 선명상 세계화를 위한 방미 일정 중 미국 예일대와 맺은 한국불교 연구를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 기금으로 활용됩니다. 한국에서 출가한 일미 스님이 소장을 맡고 있는 예일대 동아시아 연구소뿐 아니라 로버트 버스웰 교수를 중심으로 미국 내 한국 불교학 전파의 씨앗이 된
UCLA 불교학 연구소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목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외면하면 또 안 되죠. 그런 기회가 왔을 적에 누군가가 그 협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마침 또 BBS 이사장이 돼서 전 범종단 쪽으로도 한국 불교가 세계화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계기가 된다면은 그걸로 저는 뭐 족합니다. 수불 스님은 부산과 서울 등 국내 10여 곳의 안국 선원을 비롯해 미국 LA와 뉴질랜드에도 선원을 세워 해외 포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미국 UCLA와 스미스대, 듀크대 등에서 특강과 실참을 열고 한국 가나선 소개와 수행 지도를 이끌어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선을 대중화하기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고안한 진우 스님은 수불 스님에게 내년쯤 선명상을 알리기 위해 함께 미국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뭐 내년쯤 언제 날 좀 잡아서 미국의 선명상 그리고 선불교에 대한 그 무슨 퍼포먼스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한국 불교의 가나선이 세계화될 수 있는 아주 참 굉장한 수행법이고 또 이런 기회를 만나서 그런 한국 선불교를 미국 사회에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 하면은 그것도 뭐 저한테도 보람이고 또 종단으로도 한국 불교가 이런 수행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금은 미국 대학 내 한국 선불교 연구를 촉진시켜 선명상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인 지구촌 공생회가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의 오지 마을에 교육불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20번째 학교인 영심초등학교의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피부색도 쓰는 말도 다르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따른다는 자비의 연대가 동남아시아 청소년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캄퐁스푸주 브레이클롱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지구촌 공생회가 캄보디아에 새로 지은 20번째 학교 영심초등학교가 신축교실 준공식을 갖고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교육감과 군수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익명으로 후원해 조용한 자비를 실천한 이영심 여사도 함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심 여사는 가난한 불교 나라에 초중 고교를 설립하겠다는 원력을 세워 2020년 사마키 영주초등학교를 건립한 고영주 보살의 이야기를 접하고 후원을 결심했습니다. 불자는 아니지만 과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했고 누군가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을 희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함으로써 캄보디아 내의 지도자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지구촌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낡은 3개의 교실을 같이 쓰며 번갈아 수업을 받던 200여 명의 학생들은 새로운 학교 건물이 세워지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각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제자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이들이 내민 자비의 손길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나아지는 모습을 바라본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새로운 교실과 학용품을 선물 받은 아이들은 마치 우리나라가 그랬듯 캄보디아도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ខ្ញុំ
ខ្ញុំសូមអរគុណគាត់ដែលគាត់បានឲ្យឧបត្ថម្ភឲ្យខ្ញុំបានរៀនសូត្រឲ្យបានការ 모든 것이 열악한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서 더 많이 배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모습은 동행한 시찰단에 감동을 안기며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사업가 김득환 씨는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기술교육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까지 개인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배운 대로 행동해서 살면 된다. 혼자 개개인한다고 사람들이 3만 내는 거.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라고. 3만 원가 되겠습니까? 부처님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거듭해 만들어내는 희망 속에서 이영심 씨는 한그루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이 나라 발전은 물론이고 세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희망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냥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기본적인 삶조차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에선 사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지구촌 공생애를 가교로 한 일부 제자의 인연은 아이들의 든든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찰인 조계사가 불법을 수호하는 화엄성중 백사위번 복장불사와 점안 의식으로 앞으로 더욱 여법하게 화엄성중 가피순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사는 어제 극락전에서 주지 담화 원명 스님 등 사중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법 주관사로 나주 심양사 주지인 보륜 성호대종사를 모시고 화엄성중 백사위번 복장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사는 지난 1월부터 매달 주지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성중 가피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계사 신도들은 오보병과 사리암 등 성물을 안치하는 후령통과 인연 공덕문 조성불사에 동참하며 간의 평안과 소원 성취, 업장 소멸 등을 발언했습니다.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은 어제 사찰음식 쇼폼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어 11개 작품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제 사찰 음식은 사찰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어느 곳에든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러 좋은 인연과 소통의 매개체 창구 역할을 하는 좋은 소재로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대상은 AI를 활용해 삼소식을 알리는 CM송을 제작해 호평을 받은 보선 스님의 삼소식 캠페인이 선정됐습니다. 저는 평소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서 AI를 활용한 불교의 신행, 수행활동 그리고 포교활동을 항상 어떻게 하면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행뿐만 아니라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광색의 기획 시리즈 사찰과 지역 경제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전남 구례의 화엄사를 조명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른바 화엄사의 낙수 효과가 구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역 관광 산업의 청신호가 켜진 만큼 사찰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려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엄사가 해마다 개최하는 다양한 축제로 관광객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는 전남 구례. 이른바 화엄사 낙수 효과로 지난해 구례를 찾은 방문객은 279만 명, 전년도인 2022년 275만 명보다 4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생활 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구례 산수유꽃 축제를 비롯해 동절기를 제하고 화엄사가 개최하는 축제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구례군이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섭니다. 화엄사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 특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산채 음식 거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 시설로는 반달 가슴곰 생추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화엄 사색 블루투어 사업을 추진해서 화엄사가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구례군은 이를 위해 화엄사 주변 상가를 정비하고 행정기관과 사찰, 공단이 협업해 관광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화엄사가 주축이 돼서 여러모로 모기장 영화제랄지 아까 말씀했던 요가대회, 특히 또 화엄 음악제를 펼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구례 저 군수로서 정말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또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산채 자연밥상 음식 거리를 조성하고 사찰 이름을 딴 세계 최초의 버거 브랜드 화엄사 템플버거 판매점 런칭에도 나섭니다. 앞으로 우리 화엄사가 지금 최근에 그 비건 버거를 출시하는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는 앞으로 이 화엄사와 천은사가 같이 합심을 해서 우리 구례의 비건 버거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1호점을 지금 할까 싶어서 지금 우리 화엄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또 아마 우리 화엄사에 오셔서 그 화엄사 사찰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이 화엄사의 이 음식을 저희는 우리 구례군의 사찰 그런 음식으로 특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지리산 화엄사 키워드와 이미지의 미디어 노출 효과 분석 결과 사찰의 경제적 가치는 약 120억 원, 홍매화 사진 찍기 대회가 72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모기장 영화음악회 13억 원, 화엄문화재 10억 4,700만 원, 요가대회 3억 3천만 원, 기타 노출은 12억 4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화엄사. 사찰의 경제 가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 발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우입니다. 조계종과 선악원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종단에서도 선악원에서도 설 자리가 없어진 도제들의 권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단 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악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현 조계종 중앙조계의장 주경 스님은 권리 제한 해제를 찬성하며 나아가 임원진에 대한 사면 복권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과 선악원의 관계는 흔히들 한 뿌리라고 표현됩니다. 선악원은 일제 강점기, 망공, 용성스님 등의 주도로 설립됐고 광복 이후 정화운동에 앞장서며 통합종단, 조계종 탄생의 모태가 됐습니다. 선악원은 조계종 승적의 스님들이 사찰을 등록한 재단 법인으로 교육과수계 장학제도 등은 종단의 지원을 받아왔는데 2014년 법인법 제정 이후 창건주와 분원장은 물론 제자들까지 조계종 종도로서의 권리가 제한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도제 권리 제한 해제는 물론 분원장과 창건주도 조계 종도이기를 원한다면 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선악원 부분들을 풀어줘야 된다. 특히 도제들 부분은 우선적으로 풀어주되 분원장들 또 창건주까지도 내가 종단에 반할 마음이 없고 종단을 이탈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다 품어주고 해소해야 된다. 최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종단과 선악원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합의점을 찾고 총무원장과 이사장이 만나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주경 스님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가능하다며 그러한 고민과 노력은 꾸준히 해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자들이 만나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전체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일 수 있고 또 첫걸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의 상태가. 그러면서 주경 스님은 법인법 제정 이후 징계를 받은 선악원 임원진들에 대한 사면 복권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또 마침 종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면 복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니까 더불어서 이런 고민들이 된다면 그리고 종단에서 우호적으로 선악원 어떤 임원진이나 또 창건주 본원장 도제들을 바라본다면 그쪽 분들도 종단에 좀 더 따뜻하고 우호적인 도제 권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기에 이제는 그 이상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단초를 어떻게 마련할지와 이에 대한 상호 간의 공감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예일대 등의 한국불교 연구를 위한 기금 전달이나 캄보디아에 학교를 세운 일 등은 100년 앞을 내다본 자비행위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전국 상황과 비교하면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가장 확실하고 소중한 투자입니다. 앞으로 한국불교의 세계화, 선명상의 대중화가 기대되는 오늘입니다. 이상으로 12월 20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